이야기는 실버윙 용사 파티가 거대한 드래곤과 싸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드래곤은 꼬리로 그들을 날려버립니다. 드래곤이 얼음 브레스로 공격하자 파티원들은 방어막으로 막으려 하지만 방어막이 뚫리고 한 명이 공격에 맞습니다. 그래서 파티의 유리사인 데니스는 마법으로 포션을 만들어 소녀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파티의 대장 비고가 마법으로 드래곤의 눈을 베자 드래곤은 격분하여 번개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대장 KT가 검으로 공격을 막아내고 비고는 모두에게 자신들이 세계 최강의 파티이니 동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후 실버윙 파티는 긴급 회의를 열고 드래곤 토벌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비고는 이 일의 책임을 데니스에게 돌립니다. 그는 데니스가 드레드 보이스 스킬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드래곤이 도망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데니스는 그것을 사용하라고 명령한 것은 비고였다고 상기시킵니다. 데니스는 그들의 목표가 드래곤을 제거하는 것이었음을 알지만 드래곤이 광란을 시작했을 때 비고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그에게 스킬을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비고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데니스가 자신들의 명성을 망치기 위해 다른 파티에서 보낸 스파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는 데니스가 고작 요리사이기 때문에 파티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쫓아내고 이에 데니스는 분노하여 싸울 준비를 합니다. 비고는 자신의 힘을 방출하며 둘 다 레벨 99이지만 데니스 같은 요리사는 결코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데니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이상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비고에게 말하며 평화롭게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왕도를 걷던 데니스는 실수로 풍선을 놓친한 어린 소녀와 마주칩니다. 그는 뛰어올라 풍선을 잡아주고 소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수도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KT는 그가 파티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할 것이라며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녀는 그가 합류한 이후로 던전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최강 파티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후방을 지원하기 때문에 파티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멤버들은 그것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녀는 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머물게 하려고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저녁이라도 만들어달라고 말하고 그가 무엇을 할 계획인지 궁금해하자 그는 자신의 식당을 열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둘이 잘 지냈던 것을 생각하지만 비고는 그녀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고 그녀는 그를 파티에 초대한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가 계속 걸어가자 그녀는 부대장으로서 멈추라고 명령하지만 그는 그저 몸조심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후 그는 새로운 도시로 가서 아이스박스라는 마법 아이템을 보고 놀라며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식당 개업 안내서에서 초기 투자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언급된 것을 떠올리고 그 아이템을 사지 않기로 합니다. 그는 책에 쓰인 모든 조언을 따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산 후 남은 것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노예 상인에게 팔리고 있는 아텔리아라는 소녀를 보게 되고 상인은 그녀가 몰락한 귀족의 딸이라고 언급합니다. 데니스는 그녀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지만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그녀를 위해 입찰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폴보라는 상인이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그는 사람들이 그 남자를 변태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찰 경쟁을 벌이고 데니스가 그녀를 사들이는 데 성공하지만 그가 남은 돈을 거의 다 쓰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가게에 데려가 씻기고 도시를 걷는 동안 가까이 있으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결국 길을 잃습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지만 그가 그녀를 찾아내고 너무 빨리 걸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녀가 왜 자신을 샀는지 묻자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제 자유로우니 자신과 함께 있을지 말지는 그녀에게 달렸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그는 그녀를 위해 식사를 요리해주고 그녀는 한 입 먹고는 그 맛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가 울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가 겪었을 일들을 생각하지만 그녀가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 모든 희망을 잃더라도 여전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음식이 맛있는지 묻지만 그녀가 목이 메이는 것을 봅니다. 다음 날 그들은 함께 식당을 준비하고 데니스는 아텔리아에게 그녀가 가게의 간판 소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첫 손님을 맞이할 생각에 신이 나지만 완전 무장한 채 들어오는 헨리에타라는 소녀를 보고 놀랍니다.
데니스는 책에서 방해받기 싫어하는 손님들이 있을 것이니 그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언급된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헨리에타가 무엇을 주문할지 결정하는 동안 아텔리아에게 물 한 잔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그가 머리맡에 서 있어서 그녀는 긴장합니다. 그녀는 적은 양의 식사를 주문하고 이를 통해 그는 그녀가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무료로 만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여자라는 이유로 파티에서 쫓겨났다고 밝히는데 성별은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짜증이 난다고 말하며 실버윙의 부대장도 여자라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이유라고 밝히지만 목소리를 듣고 나면 아무 파티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아 이것이 그녀가 무일푼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데니스가 그녀에게 식사를 주고 그녀는 한 입 먹고는 그 맛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즉시 모든 것을 다 먹고 그는 그녀에게 단골 손님이 되라고 말하자 그녀는 파티에 가입해서 돈을 충분히 벌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여자를 고용하려는 파티를 아는지 물어보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녀에게 연락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때때로 들르라고 말합니다. 그 후 손님들이 식당을 방문하기 시작하고 모두 음식 맛에 감탄합니다. 데니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던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여성 검사를 고용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그들은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그날 늦게 그는 헨리에타에게 그 파티에 대해 말해주고 그녀는 합류하게 되어 신이 나지만 그는 그녀가 파티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너무 걱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에게 갚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는 입에 음식이 가득할 때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밤에 데니스는 2명의 손님이 여성 모험가를 모집하는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데 그들은 소녀들을 던전으로 데려가 폭행한다고 하여 헨리에타가 걱정됩니다. 다음 날 헨리에타는 파티와 만나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던전에 도착하면 이야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진행 중인 퀘스트에 대해 알고 싶지만 이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따라가기로 합니다. 던전에서 그들은 헨리에타가 몬스터를 쉽게 물리치자 그녀를 칭찬하고 파티가 자신에게 의지한 것은 처음이라 그녀는 기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모두가 항상 자신 주변에서 이상하게 행동했던 것을 생각하지만 현재 파티원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것 같아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녀는 길을 막는 몬스터들을 계속 물리치지만 결국 지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간단한 채집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묻자 그들은 목적지가 바로 앞에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들이 기억의 수정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리더는 멤버 중 한 명에게 그녀에게 치유 마법을 걸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기절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를 마비시키고 그녀는 검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리더가 그녀를 막고 그들이 한 말을 모두 믿었다며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1시간 동안 자신들을 즐겁게 해준 후에 그녀를 거기에 버려두겠다고 말하고 그녀의 갑옷을 벗기지만 갑자기 데니스가 그들 중 한 명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탐색 마법을 사용하려 하지만 그의 레벨이 너무 높아 통하지 않고 그는 그들 중 한 명을 벽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지만 그는 칼로 그들을 공격하고 헨리에타는 그가 숙련된 요리사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헨리에타는 데니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며 기절해서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파티원들은 던전 앞에서 묶인 채 발견되었고 길드가 그들을 조사한 후 그들이 범죄자 파티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조심하라고 했던 데니스의 말이 맞았다며 그는 파티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자신을 탓하지만 그녀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부끄러워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는 그녀에게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가장 비싼 메뉴를 주문하지만 사과하며 가장 싼 식사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주문한 것은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텔리아에게도 저녁을 먹으라고 하고 손님 2명이 들어오지만 아텔리아가 바쁘니 물은 직접 가져다 마시라고 말합니다. 아텔리아와 헨리에타가 식사를 즐기는 동안 손님들은 데니스에게 왜 어제 식당 문을 열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리할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헨리에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날 헨리에타는 데니스에게 모험가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여자라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지 묻지만
그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뒤로 달려가 갑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녀는 데니스에게 그의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거기서 모든 식사를 공짜로 먹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파티를 찾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는 그녀에게 외상값을 갚을 수 있도록 빨리 새 일자리를 찾으라고 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이 먹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빈이라는 소년이 식당에 들어오지만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이 그를 도우려 하지만 그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여 데니스를 짜증나게 합니다. 아텔리아가 볶음밥을 주문하라고 하자 그는 그녀의 제안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 입 먹어본 그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에 놀랍니다. 데니스는 빈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주변 사람들의 레벨이 너무 낮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두가 퀘스트 완료만 생각하고 파티를 성장시킬 의욕이 없다는 것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데니스는 헨리에타에게 돈도 벌지 못하고 있으니 그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빈은 진정한 모험가란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욕 없는 사람들이 모험가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데니스도 그에게 동의합니다. 그는 파티원들에게 같은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자신을 쫓아냈다고 말하지만 높은 목표가 없는 파티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실버윙에 들어가 최고의 마법사가 될 계획이라고 밝히지만 데니스는 파티는 모험가에게 중요하므로 혼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면 파티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하고 식사비를 지불하며 데니스에게 음식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빈이 돌아와 데니스에게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파티인 밤한 계단에 합류했다고 말합니다. 데니스는 그들의 레벨이 맞는지 궁금해하지만 빈은 자신이 고급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뿐입니다. 그는 실버윙의 멤버가 되면 멋진 이름을 얻게 될지 궁금해하고 데니스는 빈이 자만심에 가득 차 있지만 발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파티가 그를 잘 훈련시킨다면 미래에 강한 모험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빈이 퀘스트를 위해 5층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자 데니스는 탐색 마법을 사용하여 그의 능력치를 확인하고 그가 레벨 17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이는 5층으로 가기에는 너무 낮습니다. 데니스는 그에게 너무 깊지 않냐고 묻지만 그는 파티의 정예 멤버들이 자신을 지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데니스는 빈이 고급 기술에 대해 읽기만 하고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람의 레벨이 그들이 가진 기술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가 정말로 그런 고급 기술을 알고 있었다면 그의 레벨은 그렇게 낮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니스는 계속해서 그에게 5층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빈은 던전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후 데니스와 아텔리아는 식당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고 그는 여전히 빈이 걱정되지만 빈이 개인적인 책임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빈을 5층에 그냥 두고 살아서 돌아오는지 보려고 했다는 대화를 엿듣고 데니스는 그들을 붙잡아 두들겨 팹니다. 한편 빈은 몬스터 무리로부터 도망치고 있지만 발이 덩굴에 걸려 주문으로 끊으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는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몬스터가 자신을 찾으면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기 시작하며 공황에 빠집니다. 하지만 신시아라는 소녀가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구해주고 그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하니 너무 안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길을 잃어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묻지만 그녀는 자신의 파티도 자신을 버리고 갔다고 밝히며 자신이 아무것도 잘하지 못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버려져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그녀는 그의 파티가 와서 그를 구해줄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을 구하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신도 그녀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끔찍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연 것은 처음이라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그녀가 탈출할 수 있도록 미끼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평생 이기적으로 살아왔고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그녀가 살아남도록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블린들 앞으로 뛰어들어 주문으로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그들은 쉽게 그것을 뚫고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거의 다다랐을 때 데니스는 연금술을 사용하여 고블린들을 막는 거대한 솥을 만들고 그는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빈은 그가 몬스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데니스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데니스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가면을 벗고 계획 없이 고블린들 앞에 뛰어든 빈을 때립니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그는 신시아를 찾기 위해 멈추지만 그곳에는 그녀의 해골만 있어서 충격을 받습니다. 던전에서 나온 후 그들은 신시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가고 모험가 길드는 그녀가 13년 전에 실종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무덤을 만들고 데니스는 던전에서 죽은 모험가들이 다른 모험가들을 구하는 영혼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빈은 자신을 구해준 그녀에게 감사하며 그녀 같은 소녀들을 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법사가 되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의 무덤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데니스는 그를 자신의 식당으로 초대하며 기운을 내지 않으면 신시아가 편히 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느끼고 과거의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마법이라고 불렀던 것을 생각하며 신시아의 유령을 보고 그녀가 진정한 마법사였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밤한 계단에서 일하는 레이첼이라는 소녀가 보이고 선배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보고서가 언제 준비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아직 일을 끝내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완료보상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계속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밤이 되어서야 겨우 보고서를 완성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선배가 숫자를 잘못 넣었기 때문이라 짜증이 납니다. 그녀는 극도로 피곤하지만 퀘스트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무언가를 먹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데니스의 식당이 열려있기를 바라며 가보기로 하지만 바로 앞에서 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아텔리아가 그녀를 안으로 초대하고 데니스에게 음식을 내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녀는 아무것도 요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놀랍니다. 레이첼이 주문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터놓고 이야기하는지를 보고 자신이 휴일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도 친구를 사귀어봐야 할지 고민합니다. 데니스가 그녀에게 음식을 내어주고 그녀는 한 입 먹고는 평생 먹어본 것 중 최고라고 말합니다. 헨리에타가 그녀에게 모든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데니스는 그녀에게 빚을 갚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라고 상기시킵니다. 레이첼은 그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웃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지루한지 생각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고향 사람들이 돈을 모아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준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갚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고 싶었지만 자신의 삶이 이렇게 슬퍼진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레이첼이 떠난 후 모두가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데니스는 자신이 요리사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음식을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으며 그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레이첼은 늦게 일어나 자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사과합니다. 그들은 던전으로 향하고 선배 중 한 명이 몬스터를 쓰러뜨리는데 어려움을 겪자 그녀는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구해줍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는 대신 그녀가 자신을 창피하게 했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땅에 넘어뜨리고 그녀 없이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 후 빈과 헨리에타는 도시를 걷고 있는 레이첼을 보고 그녀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탑으로 가고 그들은 그녀가 자살할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뛰어내리지만 헨리에타가 그녀를 따라 뛰어내리고 빈은 그들의 착지를 완충시키기 위해 마법 손바닥을 소환합니다. 식당에서 데니스는 아텔리아가 나체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자 그녀는 수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재빨리 그녀에게 수건을 가져다주고 빈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착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당황합니다. 데니스는 그것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아텔리아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지만 그녀는 먼저 수건으로 몸을 말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데니스는 레이첼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자 그는 성실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일을 맡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녀를 쉬게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빈은 그녀가 밤한 계단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니스는 그들과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밤한 계단의 리더인 호퍼가 식당에 도착하고 데니스가 레이첼을 돌봐야 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데니스는 탐색 마법을 사용하여 호퍼가 레벨 51이라는 것을 보고
일반 모험가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감탄합니다. 그는 호퍼에게 레이첼이 현재 쉬고 있으며 치료를 받기 위해 파티를 떠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호퍼는 그들이 그녀와 맺은 계약서를 보여줍니다. 데니스는 그녀가 그렇게 끔찍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하며 그들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짜낼 계획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기꾼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레이첼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아텔리아는 자신도 자살을 생각했지만 데니스가 자신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레이첼이 맛있는 것을 먹어야 하며 만약 그녀가 여전히 자살할 계획이라면 아텔리아는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퍼는 데니스에게 마지막으로 레이첼을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왜 호퍼가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던전 마을에서는 가장 강한 파티가 실권을 쥐고 있으며 실버윙이 그 가장 좋은 예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데니스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식당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하지만 갑자기 KT가 나타나고 데니스는 그녀에게 지금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왔는데 이 말을 듣고 짜증이 나고 호퍼는 그녀가 실버윙의 부사령관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데니스는 이 상황을 처리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말하고 호퍼와 협상하려 하지만 KT가 빈을 여자로 착각하고 껴앉아 그들의 주의가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그가 남자라고 말하고 빈은 그녀와 데니스의 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자 그녀는 그가 실버윙의 전 멤버였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파트너였다고 말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고 호퍼는 데니스를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계약서를 불태우고 레이첼이 파티를 떠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KT는 그가 데니스에게 함부로 굴려했다는 것에 화가 나서 왕국에서 호퍼의 인생을 망쳐주기를 원하냐고 묻지만 그는 그녀에게 거만하게 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묻고 아텔리아가 레이첼과 함께 나와 그에게 그녀에게도 음식을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둘 다 같은 요리를 주문하고 레이첼은 맛이 놀랍다고 말하며 아텔리아는 그녀가 음식을 즐기는 모습에 행복해합니다. KT는 데니스에게 실버윙으로 돌아오라고 권유하는데 그가 떠난 이후로 파티가 파멸 직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후방의 중추였기 때문에 그에게 의존했던 모든 사람이 비고에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돌아가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단골 손님들이 바보 같지만 스트레스 받는 파티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KT는 왕도로 돌아가 비고와 마주치고 비고가 왜 데니스를 보러 갔는지 묻자 그녀는 그의 요리가 그리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설득하여 데니스를 다시 데려오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고 레이첼은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데니스를 돕기 시작합니다. 데니스는 그녀에게 잠시 쉬라고 하지만 그녀는 일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아텔리아도 자신을 돕고 있다고 말합니다. 데니스가 그들의 주문을 내어주자 헨리에타는 식당에 단골 손님이 더 많아지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그녀가 무전 취식자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모두가 그녀가 아직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는 것에 놀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빈은 데니스가 그렇게 많은 주문을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아텔리아도 더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자 레이첼은 좋은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데니스가 갑자기 냄비를 떨어뜨리고 그는 빈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 있으니 쉬는 날에 오라고 말합니다. 헨리에타도 돕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는 그녀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가 어떤 조언을 원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밤에 헨리에타가 샤워를 하면서 그녀는 데니스가 자신에게 한 말을 계속 생각하고 그가 자신을 출입 금지시키는 방법에 대해 빈의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데니스는 빈에게 아텔리아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하고 그는 그것이 데니스가 조언을 구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한 이후로 그녀가 산책을 많이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고 한 소년과 함께 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빈은 그들이 그냥 친구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데니스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하지만 그는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만약 그녀에게 정말 남자친구가 있다면 먼저 과자 상자를 들고 자신을 찾아왔어야 했다고 말하고 레벨 80 이상이 아닌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텔리아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묻자 데니스는 깜짝 놀라고 빈은 데니스에게 요리에 대해 묻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도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둘 다 가르치기 시작하지만 비는 그가 그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는 것에 놀라고 데니스는 요리를 배웠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들이 요리를 끝냈을 때 그는 아텔리아에게 감탄하지만 빈이 준비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텔리아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고 레이첼이 일어나자 데니스는 그녀에게 쇼핑 목록을 주고 자신과 빈은 아텔리아를 뒤따라갑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혼자 쇼핑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헨리에타가 식당에 들어오자 그는 그녀에게 레이첼과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텔리아를 염탐하는 동안 빈은 데니스에게 그만두라고 설득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녀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는 빈에게 그녀가 어울리고 있는 소년을 보여주고 그 소년이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것에 화를 내지만 빈은 그녀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이 그녀를 보석상에 데려가자 데니스는 그들이 결혼 반지를 맞추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빈은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헨리에타와 레이첼이 쇼핑하는 모습이 보이고 레이첼은 헨리에타에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그녀는 데니스에게 어떻게 갚을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레이첼은 그녀가 퀘스트를 하는데도 왜 돈이 없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헨리에타는 버는 돈을 모두 장비와 포션에 쓴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보통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되고 데니스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자 레이첼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빈은 확성기에 마법을 걸어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으려 하지만 데니스는 아텔리아가 소년에게 그를 만나서 기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한 남자가 갑자기 노부인의 지갑을 훔치자 데니스는 빈을 안고 그를 뒤쫓고 도둑은 그가 마법을 쓰지 않고도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바람 마법으로 지붕 위로 뛰어오르지만 데니스는 계속 그를 쫓고 빈은 손바닥 마법으로 그들을 공중으로 높이 쏘아 올립니다. 그들은 도둑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만 그는 마법으로 그들을 밀쳐내고는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계속 그를 쫓아가고 도둑이 헨리에타와 레이첼 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그를 막으라고 외칩니다. 헨리에타는 검으로 도둑을 공격해 붙잡는 데 성공하고 데니스는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는 그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밤에 데니스는 그들에게 아텔리아의 남자친구에 대해 말하지만 빈은 그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최근 데니스가 초조해했던 이유라고 지적하고 이에 헨리에타는 안심하며 레이첼은 헨리에타가 그가 식당에서 자신을 출입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기 음식을 먹을 때 항상 행복해 보여서 절대 출입 금지시킬 수 없다고 말하지만 외상값은 여전히 갚아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아텔리아가 도착해서 데니스에게 팔찌를 주며 용돈을 모으고 보석상에서 일하는 소년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그가 남자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헨리에타가 데니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말하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으면 출입 금지시키겠다고 위협합니다. 아텔리아가 그에게 착용해보라고 말하자 그는 팔에 착용하고 그녀는 그에게 잘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스티븐스라는 집사가 식당에 와서 아텔리아를 보고 울기 시작하자 헨리에타는 그가 어린 소녀 취향인지 궁금해하지만 빈은 그런 억측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스티븐스는 아텔리아의 전체 이름을 부르고 레이첼과 빈은 그녀가 왕국 최고의 마법사 가문인 웍스타트 가문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스티븐스는 사법부의 명령으로 그녀를 데리러 왔다고 밝히지만 데니스는 왜 그들이 그녀를 쫓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티븐스는 아텔리아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조셉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그녀의 상속 재산을 훔치고 그녀가 웍스타트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는 소문을 퍼뜨려 가문에서 쫓아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그녀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발견했으며 왕국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법정은 그녀가 웍스타트 가문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를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가기를 거부하지만 데니스는 언젠가 이 상황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그녀는 데니스가 함께 간다면 가겠다고 동의합니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빈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모두들 아텔리아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합니다. 그녀는 다시는 왕도에 돌아오고 싶지 않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데니스는 자신이 함께 있는 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왕도에 도착하자 빈은 왕국 최고의 음식을 자랑하는 식당을 보고 흥분하고 데니스는 그곳에 가볼까 생각하지만 주인이 자신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건을 담당하게 된 세스토비치라는 남자를 만나고 그는 법정에서 아텔리아의 혈통을 검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티븐스가 주사기를 꺼내자
그녀는 그것을 무서워하며 기겁하고 그가 피를 뽑자 쓰러집니다. 데니스가 세스토비치에게 상황 설명을 부탁하자 그는 아텔리아의 아버지인 파마스가 최면 마법의 사용자였으며 웍스타트 가문의 일원만이 그 마법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파마스가 많은 사람을 구한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조셉이 모든 것을 장악하기 위해 그와 그의 아내를 모두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세스토비치는 아텔리아의 혈통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데 사용될 마법 도구를 보여주고 그 안에 아텔리아와 파마스의 피를 한 방울씩 넣습니다. 그것은 꽃 같은 구조를 만들어 그녀가 정말로 그의 딸임을 의미하며 그는 그녀의 어머니의 피를 사용해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결과는 같았고 세스토비치는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왕립재판소로 가고 그곳에서 조셉은 데니스를 실버윙에서 쫓겨난 겁쟁이라고 부르지만 데니스는 그에게 분쟁을 해결하려면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판사에게 아텔리아는 파마스와 그의 평민 애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므로 가문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스토비치는 재판이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아텔리아의 피를 뽑을 준비를 하지만 그녀는 주사기를 보고 다시 무서워하고 데니스가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그들은 누가 마법 도구를 활성화할지 제비 뽑기로 결정하고 스티븐스가 뽑히게 되어 파마스와 아텔리아의 피로 시험을 진행합니다. 결과는 그녀가 그의 딸임을 확인시켜주지만 그의 아내 엘리자의 피로 과정을 반복하자 시험에 실패합니다. 세스토비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재시험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조셉은 그에게 무슨 짓을 하든 결과는 같을 것이라며 아텔리아는 파마스와 그의 애인 사이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판사는 그녀가 적어도 파마스의 딸이므로 그의 지식과 책들을 상속받게 될 것이며 조셉은 부와 권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스티븐스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그를 붙잡자 스티븐스가 자신의 피를 사용해 시험을 조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조셉이 자신을 다시 집사로 복직시켜주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밝히고 판사는 데니스에게 멈추라고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이 조셉에 의해 꾸며진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분노합니다. 그는 그들이 뽑았던 제비를 보여주며 스티븐스가 이미 그 일을 하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에 상자 안에는 표시된 제비가 애초에 없었다고 밝힙니다. 조셉은 기사들에게 그를 막으라고 명령하고 데니스는 그들 모두를 파괴할 준비를 하지만 빈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텔리아는 어떻게 될지 생각하라고 말하며 그를 진정시킵니다. 그 후 데니스는 아텔리아를 그곳에 데려온 것이 실수였음을 깨닫고 세스토비치는 적어도 책들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낡은 건물로 가지만 그는 그곳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창고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텔리아는 숨겨진 방으로 떨어지게 되고 빈과 세스토비치가 주위를 둘러보자 그들은 그곳에 있는 희귀한 책들의 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인류와 마법의 모든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자 빈은 이성을 잃기 시작하지만 세스토비치는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감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파마스의 목표가 아텔리아에게 책들을 남겨주는 것이었는지 궁금해하고 데니스는 그녀에게 보물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묻자 그녀는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식당으로 가져가자고 말합니다. 다음 날 빈은 데니스와 닮은 히스라는 남자를 만나지만 데니스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식당은 다시 손님들로 가득 차고 그들 대부분은 아텔리아가 상속받은 책에 관심이 있는 마법사와 현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희귀한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데니스는 도서관이 아니니 식사를 마치면 떠나라고 소리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책 중 하나를 사용하면 아내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며 빌려달라고 허락을 구하자 아텔리아는 그가 가져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손님들도 책을 빌릴 수 있는지 묻기 시작하지만 데니스는 그것이 특별한 경우였다고 말합니다. 그 후 데니스는 모든 기술을 사용해 요리를 시작하고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해하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주문을 다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니스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 그가 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앉아 있을 때 그는 진이라는 여자가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돌려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방장으로 있는 식당으로 그를 데려가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너무 맛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녀는 그를 진정시킵니다. 현재 데니스는 과로로 쓰러지고 그가 깨어났을 때 모두가 그를 걱정하며 곁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일어나려 하자 그들은 식당 문을 닫았다며 잠시 쉬라고 말하고 아텔리아가 그가 중병에 걸렸을까봐 걱정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키고
그가 잠든 후 그들은 그를 쉬게 하기로 하지만 아텔리아는 그를 혼자 두기를 거부합니다. 빈은 데니스를 도울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고 헨리에타는 그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자고 제안하여 그들은 주방으로 갑니다. 빈은 그녀가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전신기사 갑옷을 입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녀는 데니스를 위해 요리할 거대한 고기 덩어리를 꺼내지만 빈은 그녀가 그것을 직접 먹을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칼을 들고 고기를 자를 준비를 하자 빈은 그녀가 마치 주방 전체를 베어버릴 것처럼 보여서 그녀를 막고 그들은 싸우기 시작하지만 세스토비치가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한편 아텔리아는 데니스가 자신을 왕도로 데려갔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라고 자책하지만 그가 함께 있어서 여전히 기쁩니다. 진이 데니스를 식당으로 데려갔을 때로 돌아가면 다른 요리사들은 그가 계속 장난을 쳐서 짜증을 냅니다. 그들은 그녀가 그를 너무 오냐오냐 한다고 생각해서 그를 꾸짖으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가 꾸짖는다고 말을 들을 아이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후 데니스는 요리사들을 보고 볶음밥을 만들지만 손님에게 맛보게 하자 그녀가 역겹다고 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진이 나와서 그녀의 기술을 사용해 음식을 맛있게 만들자 손님은 놀랍니다. 데니스는 음식에 이상한 기술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울기 시작하지만 진은 그가 적어도 요리할 때 기술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안다는 것에 기뻐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전설적인 볶음밥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었다고 말하며 그도 자신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현재 세스토비치는 아텔리아가 상속받은 책 중 하나를 읽으러 왔다고 말하지만 먼저 데니스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스토비치는 마법을 사용해 그를 위해 밥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모두 동의하지만 어떤 종류의 마법을 사용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지만 헨리에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라서 완전히 어리둥절해하며 그들에게서 물러납니다. 잠시 후 그들은 환영의 불과 화염 마법을 사용해 밥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두 주문의 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마법 수정이 밝힌 냄비를 사용해 열 전도를 안정시킬 것입니다. 세스토비치는 밥을 어떻게 죽으로 만들지 궁금해하지만 레이첼은 먼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빈은 머리가 과열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폴보가 도착해서 데니스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제품을 반값에 팔겠다고 제안하고 헨리에타는 밥솥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으로 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그 요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빈과 다른 사람들은 바보가 된 기분을 느끼고 그 마법 도구를 사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이 요리를 시작할 때 아텔리아가 나와서 계란도 넣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녀가 계란을 풀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빈은 그녀가 데니스에게서 그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그들은 헨리에타에게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가죽 신발은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모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빈은 그것이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그것들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니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힙니다. 밤에 아텔리아는 데니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는 맛있다고 느끼며 그녀에게 직접 만들었는지 묻자 그녀는 계란을 준비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그녀는 폴보가 죽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데니스는 그가 그녀를 도와 요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헨리에타가 도시를 걷고 있을 때 그녀는 빈과 마주치고 그는 그녀가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자 그녀는 연회가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한 가게 주인이 점심시간에 왜 그들이 데니스의 식당에 없는지 궁금해하자 그들은 특별한 날이라 문을 닫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식당에 도착하여 헨리에타가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회 전에 목욕탕으로 갑니다. 그들이 목욕을 하려 할 때 빈은 데니스의 근육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데니스는 빈에게 왜 그렇게 말랐는지 묻고 그는 마법사라서 근육이 필요 없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레이첼은 헨리에타의 몸매가 얼마나 완벽한지 보고 놀라지만 헨리에타는 둘 다 똑같은 몸매라고 생각합니다. 목욕을 마친 후 그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이고 데니스는 헨리에타에게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긴 연설로 시작합니다. 데니스는 그녀가 너무 딱딱하다고 말하자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모두가 한동안 자신을 돌봐주었지만 마침내 기사로서의 직업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모두 그녀를 위해 기뻐하고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합니다. 빈도 다음 파티를 찾았다고 밝히자 헨리에타는 둘 다 마침내 무언가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적어도 자신은 밥값을 냈으니 똑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레이첼도 모두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부모님과 잠시 시간을 보낸 후 마법 학교 교관이 되기 위해 수도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니스는 그녀가 졸업하기도 전에 교사로 초청받았다고 말하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빈은 모두가 떠나는 것에 슬퍼하고 그들은 계획을 미루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그들을 바보라고 부르며 원하는 것을 할 자유가 있으니 소중한 것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후 데니스는 그들을 위해 볶음밥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의 요리 솜씨에 감탄하지만 갑자기 폴보가 나타나 먹기 시작하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데니스는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아텔리아는 그를 잊지 않았다는 것에 기뻐하며 그녀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데니스는 그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는 폴보가 아팠을 때 도와준 것을 알고 데니스는 그에게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는 폴보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폴보는 그들에게 연애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가 희귀한 고기를 보여주자 데니스는 즉시 그것을 잘라 모두에게 대접하지만 폴보는 아텔리아에게만 대접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데니스에게 먹여주는 것을 보고 질투하자 그녀는 그에게도 먹여주고 그는 너무 기뻐서 땅에 쓰러집니다. 빈은 데니스에게 블랙 식당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데 법정에서 판사가 그를 데니스 블랙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키워준 주방장이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밝히지만 다투고 떠난 후로는 더 이상 사용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레벨 90에 가까워졌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녀가 단지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려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빈은 그가 거의 최고 레벨인 99레벨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식당을 떠났을 때 금방 100레벨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진에게 증명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실버윙에 들어갔지만 결코 100레벨에 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데니스의 단골 2명이 식당으로 향하다가 그날 문을 닫았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갑자기 2 남자가 나타나 소녀 중 1명을 땅으로 밀칩니다. 그러자 소녀들은 그들 중 1명을 마법 화살로 맞히고 다른 1명은 도망치려 합니다. 그래서 소녀들은 주문을 사용해 그를 잡지만 화재가 발생하자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데니스와 다른 사람들은 식당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불이 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소녀들은 불을 낸 남자들을 보여주고 빈은 그들이 밤안계단 소속임을 알지만 그들은 데니스에게 웍스타트 가문과 실버윙도 그를 쫓고 있다고 말합니다. 데니스와 다른 사람들은 불을 끄는 데 성공하지만 식당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헨리에타는 웁니다. 레이첼과 빈은 자신들 때문에 데니스가 밤안계단과 엮이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웍스타트 가문과 실버윙과 싸움을 벌인 것은 자신이니 자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마을에 식당을 열면 그만이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하고 그들은 함께 적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가 왕국에서 가장 강한 파티와 가장 위대한 귀족 가문이라며 승산이 없다고 그들을 일깨웁니다. 빈은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데니스에게 평소의 모습은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신을 차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금고에 있는 돈을 챙기고 아텔리아는 그의 결정이 확실한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움을 걸면 계속 쫓길 뿐이고 모두가 무사하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책들도 불타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녀는 손님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랐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마을이 좋다고 말하고 아텔리아는 수도보다 낫다고 말하자 그는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방문하러 오자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데니스는 식당 밖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놀라고 그들은 모두 그가 떠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빈은 데니스가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정작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빈은 그들 모두가 그곳으로 흘러들어온 외톨이들이라고 말하며 데니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만 모두가 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니스가 다시 쫓겨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모두에게 소중한 것을 놓지 말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생각하고 마을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헨리에타는 팀 이름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텔리아가 외톨이 식당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하자 모두가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이 데니스에게 모두에게 한마디 하라고 하자 그는 악당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하고 빈은 그에게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말하기 전에 KT가 갑자기 도착하고 그녀는 비고가 식당을 불태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들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합니다. 데니스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비고의 동향에 대해 알려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실버윙의 부단장이기 때문에 그를 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부탁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녀는 떠나려 하지만 갑자기 마음을 바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 후 모두가 수도로 향하는 동안 데니스는 진이 100레벨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비는 99레벨에 도달하는 것조차 비범한 재능이 필요한데 데니스가 그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가만히 있기를 거부하며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단 몇 명의 전설만이 100레벨에 도달했는데 이는 진이 그들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그녀가 요리 기술만 향상시켰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자신보다 훨씬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왕도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지만 그녀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도에 도착하자 데니스는 진을 만나러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라고 말합니다. 비는 한 가게에 가서 접수원에게 무언가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그가 귀엽다고 생각해서 즉시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합니다. 레이첼은 자신의 그룹에게 수도의 모든 마법사와 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하고 동료들은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한편 헨리에타는 세스토비치를 만나 일어난 모든 일을 알리고 그들이 붙잡은 방화범들을 이용해 형사사건을 만들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이용해 실버윙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는 그들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폴보가 모두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이고 그는 아텔리아가 바람 마법을 사용하는 마법 도구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만 고장 났기 때문에 고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에게서 책을 빌렸던 남자가 도착하고 책을 돌려주면서 아내를 구할 수 있었다며 고마워하자 그녀는 기뻐합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해줄 일이 있는지 묻고 자신이 거의 모든 고레벨 바람 마법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마법사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법 도구를 고치는데 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데니스는 식당에 도착하지만 문을 열기 전에 진과 다투고 떠났던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모두가 그를 알아보고 그 주위로 모이지만 그는 진을 만나러 왔다고 말합니다. 치스모치라는 소녀가 그를 진에게 안내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막막해하고 그녀는 그의 얼굴 표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답을 찾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때문에 자신은 결코 100레벨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단순히 집을 방문한 것 외에 다른 용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KT가 중요한 사람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대해 알려주었고 회합의 시간과 장소를 찾기 위해 진의 인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진은 그가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놀라며 왜 그렇게 이타적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돕기로 동의하며 비록 모든 것을 주었지만 100레벨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는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밤에 치스모치는 데니스에게 진이 보낸 쪽지를 건네주고 거기에는 회의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어 그는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비고가 떠나려 할 때 KT가 어디 가냐고 묻자 그는 볼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목표로 하는 곳이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고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면 그가 밭에서 일하는 동안 그의 동생은 아파서 그를 지켜보기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찾아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한 귀족 부인이 그에게 음식을 주며 항상 동생에게 주기 때문에 직접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비고는 동생이 부자들을 속여 음식을 얻기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함께 있어서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귀족 부인의 집으로 가고 그곳에서 개가 그를 보고 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에 비고는 개를 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동생이 그를 말리려 하지만 그는 개가 자신들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에 화가 나서 괜히로 계속 내리칩니다. 다음날 개의 시체가 발견되고 집사는 비고가 개를 때리는 데 사용한 피 묻은 괭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집에 가져가는 것을 잊었으니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사는 비고 동생의 셔츠에 핏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개를 죽였는지 묻지만 비고가 집사를 걷어차며 자신이 한 짓이라고 밝힙니다.
여인은 그의 행동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가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 동생은 그의 등에 채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비고는 복수하기 위해 귀족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으니 이제 그녀도 자신과 같은 평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동생은 그를 두려워하며 도망칩니다. 그 후 비고는 모든 시간을 훈련에 쏟고 충분히 강해지자 수도로 가서 자신보다 덩치가 큰 사람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가 말랐다고 얕보지만 그는 쉽게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는 결국 실버팽이라는 파티에 가입하고 혼자서 모든 몬스터를 물리치는 그의 강함에 모두가 감탄합니다. 단장이 비고에게 왜 아무와도 협력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싸움이 쉬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하고 단장은 그가 100레벨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고에게 파티는 레벨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들 앞에 동굴 드래곤이 나타납니다. 단장은 그들이 드래곤의 영역에 들어왔음을 깨닫고 자극하지 않는 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고는 칼로 그것을 공격하고 단장을 혼자 싸우게 내버려둡니다. 그는 결국 죽고 파티원들은 비고를 새로운 리더로 삼지만 그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그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멤버들을 모집하여 실버잉을 결성합니다. 현재 비고는 조셉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블라인드를 닫지만 조셉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비고는 그에게 아텔리아와 관련된 식당을 처리했다고 말하고 왕립재판소에 최고위 판사가 함께 있으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호퍼를 안심시킵니다. 판사는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말하지만 조셉은 그림자 속에서 왕국 전체를 지배할 계획이며 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데니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이 웨이터로 변장하고 방에 들어와 요리사가 요리 하나를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단지 볶음밥이라는 사실에 그들은 놀랍니다. 하지만 조셉이 한 입 먹어보자 그것이 극도로 맛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자기 주방에서 일하게 하고 싶다며 요리사를 데려오라고 빈에게 말합니다. 비고는 조셉이 마법을 전혀 연습하지 않고 훔친 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지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쓰레기라고 생각하며 때가 되면 그들을 제거할 계획인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가 왕국을 그런 범죄자들로부터 구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을 귀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왕을 무너뜨리고 이웃 나라들까지 왕국을 이끌 계획입니다. 조셉은 비고에게 볶음밥을 맛보라고 하고 그가 한 입 먹자 그것이 데니스가 요리했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방으로 들어온 데니스는 자신의 식당을 불태운 그들을 벌하고 싶어 합니다. 비고는 그에게 조셉이나 판사를 다치게 하면 사형을 당할 텐데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지만 데니스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정말 화나게 했다고 말하고 그가 소리치자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무릎을 꿇고 이는 비고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조셉은 데니스가 자신을 보내준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제안하고 데니스는 조셉에게 아텔리아의 부모님과 그가 불태운 책들을 되돌려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데니스에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달라고 애원하고 데니스는 조셉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과 공모하여 식당을 불태웠다고 자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소리칠수록 그들은 더 무서워합니다. 비고는 데니스가 공포의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조셉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화제의 배우였다고 인정합니다. 빈이 마법 확성기를 사용해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게 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도시 전체에 퍼지고 비고는 그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치는 데 성공하고 그는 거물 밖에서 사람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비고는 왜 마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들은 방금 들은 말에 모두 분노합니다. 한편 데니스는 마법사와 마도사들이 나라의 법을 집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될 것이고 세스토비치는 조셉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장났다고 말합니다. 비고는 분노하여 데니스를 공격하며 데니스가 항상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줄 알았다고 말하고 그를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고는 검에 번개를 부여하고 데니스는 칼을 얼리며 서로 격돌하기 시작합니다. 비고는 땅을 부수고 데니스에게 바위를 던지지만 데니스는 거대한 펜으로 막아내고 비고를 향해 불꽃 참격을 날려 반격합니다. 하지만 비고는 검으로 그것들을 막고 데니스에게 돌진하고 데니스는 겨우 그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KT가 데니스를 비고에게 처음 소개했을 때
비고가 그저 요리사라는 이유로 데니스를 얕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싸우기 시작했지만 KT는 데니스를 파티에 합류시키도록 그를 설득합니다. 그들은 던전으로 향하고 모두가 혼자서 강력한 몬스터를 쓰러뜨린 비고에게 감명받습니다. 그리고 데니스가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자 흥분합니다. 비고는 서두르라고 말하며 던전에서 더 큰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데니스는 이미 퀘스트를 마쳤다고 상기시키지만 비고는 자신의 목표가 실버윙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멈춰 설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데니스가 그를 욕심쟁이라고 부르자 그는 현재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계속해서 새로운 경지에 오를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데니스에게 왜 레벨 100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지 묻지만 데니스가 대답하기 전에 음식이 타기 시작하자 정신이 팔려 모두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는 비고를 포함한 모두가 음식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KT는 그 덕분에 파티가 잘 되고 있다며 고마워하지만 비고는 여전히 그를 칭찬하기를 거부합니다. 비고가 파티원을 해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데니스는 그를 위해 다른 것을 해줄 수 없기에 떠나기 전에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 후 비고는 임무 실패에 대해 한 귀족에게 사과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죽었더라면 멋진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합니다. 이에 비고는 분노하여 귀족을 공격하려 하지만 데니스가 그를 막습니다. 그들은 식당으로 향하고 비고는 데니스에게 귀족들이 자신들을 얕보는 것에 화나지 않냐고 물으며 그들을 발 아래 꿀릴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그저 식사를 즐기며 비고에게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들은 계속 싸우고 비고는 파괴 스킬을 사용해 데니스의 칼을 부수지만 데니스는 즉시 수리합니다. 그는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감각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비고는 질 줄 아는 싸움은 절대 하지 않았기에 데니스가 왜 그렇게 열정적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데니스를 운 좋게 거둬진 순진한 꼬마라고 부르며 앞으로 돌진하면서 데니스에게 칼을 날립니다. 하지만 데니스는 공격을 피하고 거대한 펜을 만들어 비고를 가둡니다. 하지만 비고는 그것들을 베어버리고 검으로 데니스를 공격하지만 데니스는 부서진 펜으로 막아냅니다. 비고는 그게 전부냐며 실망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격돌합니다. 빈과 다른 사람들은 비고가 강하더라도 데니스가 그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틀리에는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비고가 데니스를 날려버리자 데니스는 왜 자신이 레벨 100에 도달하려 했는지 생각하게 되고 진이 항상 이를 건성으로 해서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만 그녀는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면 결코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왜 요리사가 되고 싶었는지 묻고 진이 자신을 거둬준 날 대접해준 볶음밥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음식을 먹은 후 미소 짓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기 직전이지만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에 실망합니다. 비고는 검을 번개로 뒤덮고 그를 끝장내려 하지만 그는 레벨 100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조각이 자신의 마음속에 묻혀있다고 했던 진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는 마침내 그녀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이해하고 비고의 공격을 막자 그의 몸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비고는 날아가고 빛이 그 지역을 뒤덮자 데니스의 친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가까운 사람들의 미소를 지킬 만큼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강의 요리사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비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곧 데니스가 레벨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배려하지만 데니스는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합니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비고를 공격하고 비고는 막으려 하지만 발이 땅에 밟힙니다. 그 사이 데니스는 새로운 스킬을 사용하며 자신의 식당에서 추방이라고 말합니다. 빛기둥이 비고를 땅에 쳐박고 그는 자신의 지위를 잃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세를 바로잡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육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데니스가 레벨 100에 도달한 후 얻은 고유 스킬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고는 자신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리 없다며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데니스가 스킬 사용을 마치자 비고는 완전히 패배한 모습입니다. 데니스는 쓰러지려 하지만 친구들이 그를 붙잡고 그는 볶음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틀리에가 그의 팔찌를 돌려주자
그는 팔에 차고 안전하게 보관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 후 케이티는 블랙 레스토랑으로 가서 진에게 데니스가 곤경에 처했다고 생각되면 도우러 왔다고 말하자 진은 끼어들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고가 진심으로 싸우는 것을 처음 봤다며 잘못된 타이밍에 끼어들었다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데니스가 어떻게 레벨 100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진은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나 스킬에 관한 것이 아니며 세상이 본 적 없는 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케이티는 진이 특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직설적인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데니스 같은 두 명의 위대한 요리사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지만 둘은 서로 다른 길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로 선택한 반면 그는 친구들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 최강의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케이티는 데니스의 레벨 100 스킬이 요리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진은 그가 바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웃습니다. 히스가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는 피오렌자라는 소녀에게 같이 먹겠냐고 묻지만 그녀는 자신의 임무는 그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거절합니다. 그녀는 비고와 조셉이 패배했다고 말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샌드위치를 한 입 권합니다. 그녀는 비고가 한 모든 일이 히스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런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고의 패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데니스가 비고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묻지만 그는 데니스가 자신의 동생이기에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빈과 다른 사람들은 데니스를 방문하고 데니스는 아직 회복 중이니 너무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하지만 그가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식당의 청사진을 보여주며 폴보가 건설회사 인부들을 고용해 재건축하고 있다고 밝히자 데니스는 기뻐합니다. 그는 청사진을 보고 내부 구조가 다른 것을 깨닫고 그들은 몇 가지 변경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식당에 거대한 목욕탕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아틀리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가게 한가운데 있는 물고기도 발견합니다. 그러자 헨리에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거대한 수조를 본 자신의 아이디어라며 손님들 앞에서 물고기를 잡아 신선한 생선을 대접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그는 왜 벽 하나가 없는지 궁금해하고 비는 식당을 현대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앞벽을 유리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데니스 역시 반대합니다. 그는 그들이 지하실도 계획했다는 것을 깨닫고 레이첼은 직원들을 거기에 머물게 해서 하루 종일 일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노동자들을 착취할 생각을 하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비는 신시아의 무덤을 방문하고 조셉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체포되는 동안 워크스텟 가문의 수장 자리는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틀리에는 그 자리를 차지할 의사가 없고 세스토비치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연구원들은 불탄 책들을 복원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식당도 재건되었고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직장에서 하루 휴가를 내고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는 데니스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일어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준 것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면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마법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계속 전진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데니스는 아틀리에와 함께 식당장을 보러 가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새해 정신이 팔려 뒤처지지만 모두가 그녀에게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데니스는 간판을 걸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빈도 도착하고 데니스가 그에게 간판에 대해 묻자 그도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데니스는 그들에게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모습에 놀라고 큰 목욕탕을 원했던 아틀리에는 실망합니다. 데니스는 그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모두에게 주문한 음식을 대접하며 그들 덕분에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었다고 고마워합니다.